페드로 도밍고스 교수의 마스터 알고리즘은 마스터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궁극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 현존하는 접근 방식을 통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이 실제로 구현되었을 때 펼쳐질 미래의 모습을 다소 낙관적인 관점에서 알려줍니다. 그중 저희가 오늘 발표할 마스터 알고리즘의 4장부터 7장은 다양한 알고리즘의 기원과 작동 방식, 그리고 발전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은 연결주의자의 머신러닝, 5장은 진화주의자의 머신러닝, 6장과 7장은 베이지주의자와 유추주의자의 머신러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개념들은 현존하는 모든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여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안다면 모든 알고리즘을 알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기존 마스터 알고리즘의 체계 구성은 일반인이 보기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또한 내용도 각 장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관련 분야 사람이 아니면 읽는 것조차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발표 내용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다음과 같이 재구성했습니다. 먼저 제시된 4가지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연결주의를 기반으로 기존 데이터의 분류, 분석을 위한 알고리즘과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기반 알고리즘으로 나누어집니다. 베이지주의, 유추주의는 분류 알고리즘에 속하고, 진화주의는 목적 달성을 위한 알고리즘에 속합니다. 이와 같이 개념을 정리하여 각 알고리즘의 원리와 특징, 알고리즘의 작동 예시, 그리고 현재 건설업계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결주의는 우리 두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방하여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두뇌에서 여러 뉴런을 통해 정보를 다루듯 하나의 개념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표현됩니다. 이러한 연결주의의 머신러닝은 모든 딥러닝 알고리즘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뉴런이란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 중 하나입니다. 신경세포는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등의 이온 통로를 발현하여 다른 세포와는 달리 정기적인 방법으로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의 전기 신호를 전달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은 모든 전자기기의 기본이 되는 스위치의 기능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뉴런이 2가지 이상이면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만약 2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진 신경망이 있으면 각자의 온, 오프 신호의 조합으로 특정 결과값을 출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자기기의 2가지 입력값으로 기능에 따라 각자 다른 결과물을 출력하는 논리회로도 이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컴퓨터로도 뇌의 작동 방식을 모방하여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컴퓨터에서 연결주의의 알고리즘을 구현한 첫 공식 모형은 바로 퍼셉트론이라 부릅니다. 퍼셉트론을 설명하기 전 추가로 설명드리면, 뇌는 단순 2가지의 입력으로 결과를 출력하지 않습니다. 뉴런은 최소 1억 개이며 뉴런과 뉴런을 이어주는 시냅스는 수천억 개입니다. 뉴런 2개의 입력값만으로 결과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몇천 개의 뉴런의 입력 조합으로 결과값을 도출해냅니다. 퍼셉트론도 뉴런과 유사하게 여러 개의 입력값을 받아 하나의 결과값을 도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때 결과값을 도출할 때 n개의 온오프 입력값을 모두 공평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퍼셉트론의 진 면목은 어떤 입력값이 결과값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적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여 이후 입력에 있어서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입력값마다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이러면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는 입력값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면 인간의 뇌는 하나의 신경망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퍼셉트론도 마찬가지로 한 개의 결과값만을 도출하게 된다면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퍼셉트론을 연결하여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다층 퍼셉트론 개념이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풀지 않고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 여러 개로 나누어 풀자는 개념입니다. 가운데 숨어있는 은닉층으로 퍼셉트론이 각각 자신의 가중치와 바이어스 값을 보내고, 이 은닉층에서 모인 값을 한 번 더 조합하여 결과값을 도출합니다. 이러한 은닉층을 여러 개 쌓아 올린 인공신경망을 심층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결과값을 한 번에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중간값을 계산하여 입력값 간의 맥락을 파악하고, 파악한 맥락을 바탕으로 결과값을 도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심층 신경망은 가중치에 대한 설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각 가중치별로 보정해주고 설정해주고 그걸 다시 수정해주고 이러한 과정이 사람이 하기엔 너무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중치에 대한 설계도 알고리즘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입력값에 대한 정해진 결과값을 수집하여 심층 신경망에 입력해줍니다. 그러면 가운데 은닉층의 가중치는 알 수 없지만 특정 입력을 통해 특정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중치를 임의로 설정하게 하고 입력값을 통해 계산을 시키는데 이때 결과값과 유사하게 나오면 현재 입력된 가중치를 저장하고 유사하지 않다면 다른 가중치를 새로 대입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하나의 입출력 데이터만 있으면 효과가 거의 없지만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입출력 데이터가 입력이 된다면 가중치를 보다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설정된 가중치의 조합이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의 핵심이며 이렇게 입출력 데이터를 통해 가중치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을 역전파 알고리즘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공신경망을 통한 알고리즘은 어디에 적용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미지 내에 특정 물체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미지의 픽셀을 일렬로 정렬하여 인공신경망에 입력하여 맥락을 파악하고 물체를 확인하는 원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일 카메라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물체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인트 클라우드의 좌표값을 인식하여 특정 물체를 인식하는 알고리즘도 존재합니다. 전에 이미지 알고리즘과 현재의 포인트 클라우드 인식 알고리즘을 조합하여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행할 때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공신경망은 건축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먼저 시공 현장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파악하는 알고리즘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고성능 카메라를 통해 현장 영상을 수집하고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만약 작업자가 안전하면 세이프티로 나타나고 다른 물체와 겹쳐서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데인저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현장의 안전관리 분야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드론과 접목하여 구조체의 균열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드론의 경로를 지정하고 카메라로 바닥을 찍어서 균열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균열이 촬영된 장소는 오른쪽 아래 지도에 큰 빨간 점으로 나타나고 이 지도를 작업자에게 보고합니다. 이렇게 드론을 통해 무인 점검을 진행하고 문제 파악 시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유지보수 분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진화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진화주의도 심층신경망 구조를 가집니다. 심층신경망 구조에서 연결주의에 의거한 알고리즘은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을 예측하는 것으로 정해진 목적이 분명하며 결과값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화주의는 목적과 입력값이 존재하지만 그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도출됩니다. 따라서 진화주의 개념의 유전 알고리즘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사용합니다. 유전 알고리즘은 생물의 유전, 진화 과정을 모방한 알고리즘입니다. 생명체의 유전 형질은 DNA에 담겨 있으며 세대를 거듭해 후대에 전해집니다. 서로 다른 DNA를 가진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아이는 부모의 DNA를 반반 가져갑니다. 생명체는 서로 다른 DNA를 가지고 있으며 자식은 이들의 유전자를 반반 물려받은 2세대가 됩니다. 진화론을 주장한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에 따르면 여기에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한 개체는 도태되고 사라지지만 환경에 적응한 개체들만이 살아남습니다. 여기에서 살아남은 개체들의 유전자는 다시 짝을 이루어 3세대를 만들어내고 생존에 유리한 DNA를 후대에 전파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3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유전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적자 생존의 유전 과정을 통해 생물체는 진화해왔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심층신경망 구조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를 유전 알고리즘이라 이미 부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유전과 적자 생존 이론을 바탕으로 신경망을 학습하는 개념입니다.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신경망의 입력 데이터를 분포를 알아내도록 설정했습니다. 초기 신경망의 가중치 값들은 완전 랜덤하게 설정됩니다. 1세대에 수백 개가 서로 다른 신경망을 임의로 생성하고 그중 입력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가중치 조합을 선별합니다.
즉 적자 생존 법칙을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존한 가중치 조합을 섞어서 2세대 신경망을 생성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알고리즘을 학습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 구조를 짜서 입력 구조를 정해주면 알고리즘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조합법을 찾습니다.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예시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간단한 규칙의 게임을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좌측의 인공신경망은 현재 게임 공간에 대한 상황을 입력값으로 주고 있고, 신경망의 출력값은 좌, 우, 위, 아래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어떤 조작을 해야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를 파악하고 학습하게 됩니다. 게임과 동일하게 좀 더 복합적인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자동차 주차 공간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인데, 자동차 주변에 각종 측정기를 달고 특정 공간에 주차한 수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세대가 지나 최적화된 가중치로 보정이 되면 주차를 깔끔하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전 알고리즘을 건축업계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비정형적인 구조체의 최적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비정형의 외피에 구조체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구조적인 안정성이 뛰어난 디자인을 찾는 프로젝트입니다. 좌측을 보시면 세대가 거듭될수록 노드별 평균 하중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건축물 배치에도 유전 알고리즘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이트에 도로를 설정하고 도로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최적의 건물 배치를 찾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전 비정형 패널 자동화와는 다르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 사람이 점수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컴퓨터는 여러 가지 시안을 제공하고 디자인은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과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체크해서 다음 세대로 넘깁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사용자는 최종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저자가 이야기하는 궁극의 마스터 알고리즘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미 모든 산업 분야의 알고리즘은 그동안 인간에 하지 못했던 영역의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시간에도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수십억 개의 시뮬레이션을 하며 더 최적의 결과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